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가장 미스테리한 실종사건 중 하나인 전주 여대생 실종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6일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이윤희 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실종 전날인 2006년 6월 5일 저녁, 이날 이윤희 씨는 전북대 주변 먹자골목의 한 술집에서 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수의학과 졸업반 학생 40여 명과 종강 파티에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갔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어갔고 새벽 2시 30분쯤이 되자 학생들이 술에 얼큰하게 취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의 열기는 점점 시들해졌고 이윤희 씨도 이제 그만 자취방에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서둘러 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 오자마자 교수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술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윤희 씨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남자 동기 김모 씨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 이 씨를 배웅하기 위해 그녀를 쫓아갑니다. 두 남녀는 전북대 정문을 지나 전주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술집에서 그녀의 방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 정도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에 전주의 거리는 매우 조용하였고 길거리에 사람이라곤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남자 동기 김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이윤희 씨는 그의 배웅을 받고 집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 이윤희 씨는 당시 29세였고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와 미술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2003년 전북대 수의학과에 1학년으로 편입했으며 실종 당시 졸업을 6개월 남겨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윤희 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2003년 편입시까지 전주에는 거의 처음이었고 당시 그녀는 전주에서 알고 지내는 친척이나 친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렸고 덕분에 학교 생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가 종강 파티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6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 연속 이윤희 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던 그녀가 갑자기 수업에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과동기 4명이 6월 8일 오후 1시경에 이윤희 씨의 원룸에 찾아갑니다. 이때 종강 파티가 파한 후 이윤희 씨를 집에 배웅해준 김모 씨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윤희 씨의 원룸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을 뿐 인기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이윤희 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본가로 올라갔나 싶어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나 그녀가 본가에도 연락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동기들은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윤희 씨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2006년 6월 2일 밤 고등학생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핸드폰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오토바이 날치기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후 그녀의 핸드폰 신호는 전북대 안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즉시 경찰과 119 구조대를 불렀고 곧 그녀의 집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없었고 그녀가 기르던 반려견 2마리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윤희 씨가 사라진 것을 단순 가출로 생각했던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학생 2명에게 파출소로 가서 가출 신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김모 씨와 다른 한 명의 학생에게 어지럽혀진 그녀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초동수사 시 현장을 보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흡한 행동 때문에 지문과 DNA 같은 방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증거들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윤희 씨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이윤희 씨가 동기 김모 씨의 배웅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서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는 새벽 2시 59분부터 새벽 4시 21분까지 켜져 있었는데 이윤희 씨가 네이버에서 단어들을 검색한 시간은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 약 3분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 메인 스위치가 수동으로 누군가에 의해 꺼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사건 이후 누군가가 컴퓨터 히스토리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삭제된 기록은 그녀가 사라진 2006년 6월 6일 이전인 6월 4일부터 사건 발생 이후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그녀의 방에 도착한 6월 8일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네이버에서 112와 성추행을 검색한 기록만 삭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딸의 방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하지 못했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윤희 씨가 실종된 이후 가족 중 원룸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윤희 씨의 언니가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으나 이윤희 씨의 언니는 혹시나 동생이 흡연했다고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걱정되어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윤희 씨의 원룸 맞은편 건물에서 그녀의 원룸 내부가 완전히 보이는 또 다른 원룸이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 방은 비어있는 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방 안에서 빈 담뱃갑과 휴지가 발견됩니다. 세 번째로 이윤희 씨의 원룸 문을 부수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방에서 사라진 2개의 물건이었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그녀가 항상 방에 늘 놓아두었던 책상과 공구함 안에 있던 망치였습니다. 사건 전날인 6월 5일 이윤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자신의 집에 들어왔고 이때 친구들은 그녀의 집에서 찻상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방을 나온 그녀는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술자리에 참석합니다. 이후 그녀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녀의 방에 있었던 찻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찻상은 며칠 후인 6월 13일 정교하게 다리만 사라진 채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왜 그녀의 집 찻상을 이곳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같이 사라진 망치의 행방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윤희 씨가 실종된 지 나흘째인 2006년 6월 10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윤희 씨의 계정으로 누군가가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한 흔적이 경찰에 포착됩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호텔의 CCTV를 확보하여 조사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윤희 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희 씨를 배웅해준 남자이자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을 함께했던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과 이윤희 씨의 가족들 모두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윤희 씨의 동료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모 씨는 이윤희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김모 씨는 이윤희 씨의 머리카락을 따로 보관하였으며 다이어리에 이윤희 씨가 수업 때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에도 이윤희 씨의 집에 따라간 사람도 김모 씨였지만 당시 가는 길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의 말은 모두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산을 털어 1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 이동세 씨는 마지막으로 이윤희 씨를 따라간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합니다. 그는 모든 정황 증거가 김모 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모 씨를 풀어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초기 단서들의 훼손으로 인하여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윤희 씨의 아버지는 김모 씨가 개업한 동물병원 앞에서 그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결국 김모 씨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하였고 이윤희 씨의 아버지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6년 3월 27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전주경찰서는 이윤희 씨의 이동 경로를 재확인하고 동문 선배 후배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다시 진행하여 사건을 꼭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윤희 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